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계사 고급회계고요. 교재는 이번에 나온 제 책으로 할 거고 뭐 얇아 보이지만 얇지 않아요. 이걸로 할 거고요. OT랄 게 없어요. 일단 우리 이 수업은 당연히 회계사용 고급회계예요. 그렇죠? 사실 회계를 다루는 과목들이 시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라는 과목을 다루는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회계사 시험이잖아요. 왜 회계사가 제일 어려워요? 중급회계까지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제일 길긴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중급회계만 딱 놓고 보면 가끔씩 세무사가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문제가 터무니없이 길거든요. 시간도 짧은데 이상한 지엽적인 주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 중급회계는 진짜 딱 나올 게 나와요. 적정 난이도 나올 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문제가 참 깔끔하고 좋죠. 근데 회계사가 회계학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고급회계 때문에 그래요. 넘사벽이거든요. 넘사벽. 다른 시험에는 고급회계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급회계 보면 1차 보시면 여기 중급회계가 있고 고급회계가 있잖아요. 몇 문제 정도 되죠? 이게 55문제고 이게 10문제잖아요. 그쵸? 뭐 나머지 정부회계랑 원가회계는 빼고 2차를 보면 어떻게 돼요? 물론 150점 만점이지만 문제수만 딱 놓고 보면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가 있으면 중급 회계에서 보통 8개 정도 나오고요. 고급 회계에서 4개가 딱 나와요. 그쵸? 뭐 이제 2025년 되면 분리가 되지만 뭐 우리는 그 전에 당연히 붙어야 되니까 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회계사는 고급을 제끼면 당연히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안 돼요. 아예. 고급을 잘 맞춰주셔야 돼.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급이 한 두세 문제 정도 지엽적인 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올해가 조금 지엽적인 게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나왔지. 원래 고급 회계는 회계사 1차 같은 경우 그렇게 지엽적인 거 안 나오거든요. 2차도 지엽적인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단원인데 아예 제끼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제끼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회계사 1차 시험은 고급 회계를 안 하잖아? 그럼 합격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해요. 이게 우리 어저께 회계사 세무사 통합반으로 해갖고 중급 회계가 끝나고 감동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지만 우리는 우리는 뭐 또 다른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이 문제를 보면 이 OX 문제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저 1차만 딱 놓고 보면 이게 한 2개 정도 나오고요. 이게 18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 이게 3개 나올 때도 있고 7개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생각보다 얘는 말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죠? 그래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 계산을. 뭐 2차 때는 당연히 다 계산만 나오니까 계산을 잘해야겠지만 계산을 잘해야 돼요. 물론 말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문구 나왔으니까 요거 기억하세요. 그런 거 줄고 똑같이 공부하면 되는데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거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유튜브 같은데 그 올리면 그 진짜 이상한 분들 많잖아요. 제가 세무사 말문제 회계사 세무사 1차용으로 말문제 찍었더니 누가 최근에 댓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말문제를 뭐하러 맞춰? 그냥 계산 문제 맞추면 되지. 제가 정말 로그인해서 글 쓰고 싶었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그쵸?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말문제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줄구면 그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요. 이게 회계사 고급 회계를 보면 이게 문제가 넘사벽으로 커요. 사이즈가 커요. 한번 볼까? 심심하니까. 그쵸?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보시면 교재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교재 56페이지 한번 가봐요. 교재 56페이지 가시면 문제 3, 4번 봐봐. 21년인데 어때요? 겁나 길죠? 그쵸?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겁나 길죠?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가 길어. 짧은 것도 있지만 여기 계산 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는 문제가 사이즈가 길어요. 그래서 되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난이도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의외로 계산 구조는 계산 구조는 아주 전형적이에요. 전형적. 그래서 왁구라고 하죠. 계산 왁구, 계산 툴. 이거 정확히 숙지하셔야 돼.
이게 고급 회계도 분계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계로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기본 강의니까 제가 연결 분계 이런 거 다 끊어 드릴 거지만 이 계산 구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 넣으면 숫자가 대부분 다 나옵니다. 1차도 2차도 제가 아주 궁극의 왁구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세 번째로 지엽적인 문제가 당연히 나와요. 회계사잖아. 중급 회계까지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고급 회계에서 넘사벽으로 나오고,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혹가다 공무원 시험에서 고급 회계 나올 때 있거든요. 그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그 쓸데가 없는데 관세사에도 가끔씩 나와요. 간평사에도 나오고. 미친 거죠. 그렇죠? 쓸데가 없잖아요. 세무사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아, 이거 샘플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세무사도 고급 회계에 쓸 일이 아예 없어요. 물론 세무사 하시고 이제 뭐 기업체를 가시면 할 일이 있겠지만 그 고급 회계는 오롯이 세무사의 영역이에요. 나중에 가면 바로 인차지 되면 해야 돼요. 회계법인 가면 무조건 해야 돼요. 인차지쯤 되면. 그래서 지엽적인 것도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 대부분의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집착해서 이걸 제게 분들은 아는데 이게 훨씬 중요해. 이거 하고 나중에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는 거지. 제가 마지막 단원별로 뒤에서 얘기하는 지엽적인 것들에 너무 역시 이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데, 결국 우리 고급 회계 좀 이따 단원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이 고급 회계에서 우리가 단원이 여러 개 있지만 크게 네 개 있는 거거든요. 네 개. 네 개 중에서 세 개가 회사 합치는 거야. 네 단원, 한 다섯 단원을 배울 건데 다섯 단원 중에서 세 단원이 제일 중요한데 이 세 단원이 회사와 회사를 합쳐보는 거 할 거라고요. 그럼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채무제표 모양이 제일 중요해. 결국 얘네들이 합쳐지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먼저 떠올릴 수 있으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고급 회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꼬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뭐 이렇게 연결 조정 분계를 자꾸 끊는다고요. 분계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분계는 말 그대로 거두는 거고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래서 요 얘기를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이 얘기를, 고급 회계를 사실 맞고만 외워도 1차 시험은 뭐 7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2차 시험도 맞고만 외워도 한 70% 이상 맞출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구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 이게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고급 회계 해볼 거고요. 당연히 이게도 6번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죠? 6번의 고급 회계 끝내면 그게 세무사용이지.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8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8번도 조금 빡세긴 한데 뭐 한번 해볼 거고요. 얘는 내용이 어려워. 그래서 예제도 있지만 뒤에 문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웬간하면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 절반 이상은 풀어드릴 거예요. 사이즈 큰 것들은 같이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급회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우리 고급회계 단원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뭐 할 거냐면 사업 결합을 할 거예요. 우리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사업 결합을 할 건데 이 사업 결합 내에 있는 합병을 1장에서 배워요. 합병. 이 합병이 뭐 하는 거냐면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잖아. 요거 두 개 합쳐져 가지고 A가 나오거나 C가 나올 거야. 물론 나중에 2차 때는 이것도 뭐야 배워? A가 B를 샀는데 B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역합병이라고 하죠. 저도 이런 얘기 그렇지만 결혼할 때 제 이름으로 결혼했는데 결국 제 모든 걸 아내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합병.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뭐 할 거냐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할 거거든요.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계기업 투자주식. 아침에 어린이집 유치원 행사를 갔다 왔더니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볼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FV, PL, FV, OCI 배웠지. 지분상품에서. 그 지분율이 0부터 20% 미만일 때야. 이때는 투자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FVPL로 분류하거나 FVOCI로 분류하잖아요. 목적이 중요해. 투자 목적으로 샀잖아. 그쵸? 제가 이거 옛날에 주식, 지분상품, 금융자산 얘기할 때 하지 않았나요? 이건 남녀가 썸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없이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남친은 어떻고 우리 여친은 어떻고 지금 썸 타고 있는데 누가 좋고 누가 이러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말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을 20%를 초과해서 50% 미만까지 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것도 미만. 얘는 어때? 지분율이 20%부터 50% 미만까지래. 얘는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죠? 50% 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20% 넘기 때문에 어때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니까? 유의적 영향력 끼칠 수 있어요. 만약에 해커스가 상장 기업이면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해커스 주식 조금씩 사가지고 20% 넘기고 싶어요. 그럼 광고에서 무조건 나만 센터 저 다 빼버리고 그쵸? 훈협이 불쌍하니까 훈협이랑 호성이 여기 밑에 반려만 얼마나게 해놓고 그쵸? 그러고 싶어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든.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20%부터 50%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는 못하거든요. 일반 개인이라면 이게 뭐가 해당할까? 결혼한 이후 우리 엄마예요. 저를 집에는 못하죠. 다른 분이 있고 더 센 분이 있거든요. 제 아내라고. 하지만 가끔씩 서운하면 전화가 와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온다고요. 그럼 제가 웬간하면 엄마 말 듣거든요. 제가 뭐 1년에 5억 벌었다고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그럼 엄마 한 2천 줘야지 이런다고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난 관계는 있잖아.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해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 요거 볼 거예요. 요거 이거는 회사를 합치고 그런 건 아니지. 내가 이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식만 갖고 있는 거지 이 회사를 내가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어. 그냥 나 재무제표에 따로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처음 배우시니까 아직 어려운 단어나 이런 거 지배력이라는 별도 재무제표라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배울 거예요 우리. 그리고 뭐 배울 거냐면 딱 50%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딱 50%. 너도 50%, 나도 50%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옛날 과거에 그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랑 외국 그 일본 그 전자회사들이랑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 50 투자하고 나 50 투자하고. 그럼 서로가 이게 내 거라고 명확히 얘기를 못하지. 둘이 같이 50대 50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동지배한다고 그래요. 공동지배. 공동지배.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동기업 투자주식이라고 그래요. 공동기업 투자주식.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죠?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FVPL이나 FVOCI는 후속 측정을 뭘로 해? 기말에 얼마로 측정하는지가 후속 측정이죠. 후속 측정 얼마로 해? 공정가치 측정하잖아. 그쵸? 그래서 후속 측정을 공정가치로 한다고요. 썸 탈 때는 계속 공정가치 평가하잖아. 어머 이 사람이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나 우리 엄마 나 공정가치 평가할까요? 살찌고 살 빠지고 이런 거 관심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한결같이 내 아들이지. 그냥 윤돈이의 20% 내 거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분법이라는 걸 써요. 지분법. 그래서 사실 이 1장에서 합병을 배우고 2장에서 관계기업 투자시를 배울 건데 지분법을 배울 거예요. 지분법. 요거 회계처리 배울 거라고요. 요거. 어떤 학원에서는 이걸 중급회계에 놓기도 해요. 옛날에는 중급회계에 있는 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회계사는 명확히 고급회계니까 이거 보고요. 요거는 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3장에서 뭐 배울 거야? 3장, 4장 교재 기준으로 5장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3, 4, 5장에서 배우는 게. 3, 4, 5장에서 뭐 배울까요? 우리 지금 연결을 배울 거라고. 3, 4, 5장에서. 그럼 도대체 연결이 뭔데? 봐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취득했다고요. 지분율에 50%를 초과해서 취득했대. 그럼 주총 가서 손들면 내가 항상 이기지.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늘 하는 말이죠. 내 거라고. 어머니께 아니라 내 거라고. 뭐 정말로 뭐 저에 대한 그 의결권이 50%를 초과해서 있는 거 맞거든요. 물론 딸이 더 크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럼 이건 주식 왜 갖고 있어요? 지배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 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내 거야 내 거. 그럼 이건 주식을 사면 주식 명이 뭐가 될까? 얘는 내가 나한테 종속됐기 때문에 나한테 종속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해요. 괜찮을까?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50%를 초과해서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래.
지배력을 획득했대. 그럼 얘 후속 추정 어떻게 할까요? 우리 와이프 나 공정가치 평가할까? 관심도 없어요. 나 지분별 평가할까? 오빠 올해 얼마 벌었어? 5억? 그럼 60%인 3억은 내 거네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안 해. 다 내 건데 뭘 이런다고요. 그쵸? 그 오늘 돌아오는 길에 유치원에서 행사해가지고 유치원에서 과자 줬거든요. 그 저는 운전하고 그 딸 둘이랑 아내랑 셋이서 과자 먹더라고. 엄청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그 뿌셔뿌셔 이런 거라 가지고 제가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차 좀 흘리지 마. 차 더럽히지 마 그랬더니 아내가 태어나게 내 건데 어때 이러더라고요. 그 아내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뭘 쓰는지 알아? 원가법을 써요. 원가법이 뭔 줄 알아요? 처음 샀을 때 그 가격으로 그냥 놔둔다고.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럼 왜 원가법을 쓸까? 어차피 얘께 내 거라니까.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얘는 뭐래? 연결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의 회계 처리가 연결이 아니야. 연결이 뭐냐면 내가 A 회사야. 그럼 A 회사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여기 주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B 회사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겠지. 그쵸? 어차피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얘 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내 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자는 거야. 이렇게 가는 과정이 연결이에요. 이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라고 그러고. 그래서 3장부터 3, 4, 5장은 뭐 할 건지 알아요? 요거 두 개 합치는 걸 계속 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3장에서 뭐 배워? 이 연결의 기본 이론을 배울 거고요. 3장에서는 기본 이론을 배울 거고 4장에서는 뭐 배울 거냐면 A 회사랑 B 회사가 근데 계속 뭘 한다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막 한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 스타필드, 이마트, 여기 이마트가 있고 여기 스타필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얘가 얘한테 임차료를 낸다고요. 그럼 얘는 임차료가 나가고 얘는 임대료 수익이 들어와. 근데 신세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하나의 회사라고. 그쵸? 근데 내 안에 하나의 회사인데 둘이서 왔다 갔다 거래를 한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부 거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의 회사로 재무제표 만들면 이런 내부 거래를 계속 인정해줘야 돼. 다 지워버려야 돼. 다 지워버려야 되거든? 그게 4장에서 나올 거예요. 내부 거래 제거. 4장에서. 우리가 왜 회계사가 넘사벽이냐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합시다. 아이씨 회계사가 왜 넘사벽이냐면 이게 회계만 놓고 본다며. 다른 데서는 내부 거래하면 재고지사는 거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부 거래하면 한 8개 나와요. 실무 가면 더 많은 거래 해보겠지만 심지어 시험에 8개가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꽤 단원이 길어요. 볼 거고요. 이 5장에서는 뭐 할 거예요? 나머지 특수한 연결들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세 회계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법인세를 고려했을 때 연결 뭐 이런 거 해볼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 A가 B를 주식을 갖고 있대. 50% 추가해서 한 60% 갖고 있대. 그럼 두 개 연결하겠지. 아프리사 이 새끼가 밑에 또 하나 갖고 있다는 거. 그럼 연결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합쳐서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요거 내가 60% 갖고 있어서 연결할 거야. 아프리사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요런 걸 여기서 배울 거예요.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해? 연결도 3장, 4장이 제일 중요해요. 5장은 어쩌다 나온다고요. 어쩌다. 물론 다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재밌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급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일 중요해?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1장부터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하고는 여기서부터 그냥 쓸게요. 좁으니까. 6장이랑 7장이 있는데 6장은 뭐냐면 외화와 환산. 우리 중급회계에서도 환산 얘기만 하고 몇 번만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아 외화 거래. 그거 6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7장에서 뭐 할 거예요? 들어는 봤나? 파생상품? 우리 콜풋 했잖아요. 그쵸? 콜풋은 하지도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선도계약만 할 거예요. 그쵸? 선도계약. 이자율 수합 들어봤나요? 수합. 유세에서 봤죠? 그쵸? 수합. 그런 거 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떤 선생님은 이거 먼저 쉬우니까 요거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 다 하고 이거 할 거예요. 어떤 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시험은 똑같은 비율로 나와요. 물론 연결이 한두 문제 더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해볼 거고요. 생각보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논리가 쭉 똑같아.
그래서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배울 때는 복잡할 수 있는데 다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논리가 다 똑같거든.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래요. 지금부터 요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 인트로 했는데 뭐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배울 거다. 예고편 했어요. 예고편. 좋아요. 지우고요. 이제 해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회계사만이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게 진짜 회계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요. 문과에서. 그쵸? 이과도 마찬가지고. 정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넘겨서 볼게요. 넘겨서 교재 이제 시작해 봅시다. 1장의 사업결합 해볼 거고요. 사업결합이 생각보다 얘도 양이 많아요. 얘도 2회에 걸쳐서 할 건데, 자 보시면 사업결합 나와 있거든요. 나랑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 회사를 좀 키우고 싶어. 회사를 크게 하고 싶다고. 그럼 우리 학원이라고 해볼까? 해커스 경영을 키우고 싶대. 그럼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회사 외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너무 어렵지.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외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볼게요. 해커스 경영 원장님이 되셨어요. 해커스 경영을 초일류 학원으로 만들고 싶고 회계세무 학원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 초일류 학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괜찮아. 맞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뭐 있으면 돼요? 유명한 강사분들을 사오면 되겠지. 뭐 이미 인돈이로 충분하긴 하지만 제목에게는 그쵸? 근데 나만 있으면 되긴 한데 그래도 뭐 저기 세법 훈협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 사올 수 있고 경제학 호성이 형 부족하니까 사올 수 있고 뭐 어민이 형 몸만 좋으니까 또 사올 수 있잖아요. 농담이에요. 웃자는 얘기 다 훌륭한 분들이죠. 사오면 되잖아. 일반 기업이라면 설비 투자를 외부에서 구입하면 돼. 설비 투자를 외부에서 구입한다는 게 무슨 소린데? 이게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자산을 취득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자산을 사서 회사를 더 키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지. 이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커스 경영이 강사 사오는 거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원을 다 먹으면 돼. 사실 해커스가 돈 제일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른 학원을 사오면 돼. 뭐 몇 개 있는 학원 다 사와갖고 해커스로 다 통합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체 사업을 구입하는 거죠. 그쵸? 다 사버리면 돼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전체 사업을 구입하는 걸. 이걸 사업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뭐 배울 거야? 이 사업결합 배울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이게 왜 설비 투자를 안 하고 사업결합을 할까? 왜? 아니 그냥 하고 할코스 경영하면 강사 사와도 되잖아. 근데 뭐 이렇게 그냥 회사를 사버린다는 거예요. 왜 할까요? 이유가 크게 보면 첫 번째로 효율성이 있죠. 언제 이거 사갖고 또 그냥 기회 언제 또 강사 따로 사와갖고 홍보하고 그래. 있는 거 사오면 되지. 효율성 측면에서 좋겠죠? 그 다음 뭐도 있어요? 효율성 측면에 플러스로 시너지 효과도 나요. 시너지 효과. 여러분 재미로 얘기할게요. 비운의 기업 STX 아십니까? STX? STX 못 들어봤어요? STX 거기 회장님이 엄청 그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그 회사 일반 평사원이었는데 임원되고 회사가 없어졌는데 CFO가 회사 없어지는 회사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M&A 엄청 해갖고 회사 엄청 커지고 그 STX 보면 뭐가 있었냐면 조선소가 있었다고요. 조선소. 배 만드는 회사, 조선소. 배 만드는 회사야. 근데 STX가 어떻게 덩치를 키웠냐면 그때 글로벌 전체로 경기가 화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엄청 필요했어. 배를 만드는데 배를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두 인수했냐면 STX 이게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요. 해운회사를 인수했다고요. 해운회사가 뭐야? 배 사서 집 날라주는 회사 아니에요. 왜 샀다고? 그 모두 샀는지 알아요? STX 모두 있었냐면 엔진도 있었다고요. 그럼 장사가 경기가 좋아. 그럼 물건 많이 날라야 되니까 해운이 장사가 잘 되면 배가 많이 필요하겠지. 그럼 배도 살 거 아니야. 배 만들려면 엔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경기가 업힐 때는 이게 사이클 위에 있을 때는 얘가 돈 벌면 밑에 다 돈 버는 거야. 그럼 돈 더 많이 벌리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STX가 그래서 이거 엄청 합병해놓고 엄청 빚잖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거 어려워지고 이거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어려워지고 이거 어려워지니까 이거 어려워져서 한 번에 도미노처럼 탁탁 많아진 거 아닙니까? 왜 안 좋은 케이스는 지금 얘기하지 말고 그쵸?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 결합을 해요. 그쵸?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요. 그래서 굳이 사지 않고 사업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재무에게 살 얘기는 아니야. 이건 누구한테 들을 얘기예요? 유민도 선생님한테 들어야죠. 채무 관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기 힘들겠지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 사업 결합을 보겠다는 거예요. 사업 결합을. 그럼 사업 결합은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개별 자산 취득이랑 사업 결합이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개별 자산을 취득하는 거랑 사업 결합이랑 다르다. 그럼 다르기 때문에 사업 결합이 뭔지 그걸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보시면 사업 결합에 의의를 볼게요. 천천히 나갈 거예요. 워낙 잘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갈 거예요. 사업 결합의 의의. 그럼 사업 결합이 뭐냐면 여기 A 회사가 있어. 얘를 취득자라고 할게. 이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사업이 뭐겠어요? 회사. 하나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게 사업 결합이에요. 이게 사업 결합이야.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게 사업 결합이에요. 그럼 지배력이라는 게 뭘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 전 싫어하니까 지배력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지배력이에요. 괜찮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지배력이에요. 그럼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지배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무형자산 중급회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즐겁게 전체 윤곽을 잡고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도대체 지배력을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며.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로 뭐? A 회사가 취득자라고 하고 B 회사가 피취득자라고 한번 할게요. 지배력을 취득한 애가 취득자. 우리 회사 넘겨서 나는 지배력을 읽는 게 피취득자. 그럼 이게 취득자가 있고 피취득자가 있는데 지배력을 획득한대.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뭘까? 얘가 얘한테 돈을 주고 A 회사가 B 회사에 자산과 부채를 취득해버리면 돼. 저번에 얘기했던 거 아니야. A 회사가 B 회사 주주에게 돈을 주고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 사온대. 그럼 B 회사는 내 거 아니야?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걸 합병이라고 해요. 괜찮을까요? 그럼 사업 결합 내 한 가지 방법이 합병인 거지. 그쵸? A 회사가 돈을 주고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다 취득하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합병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A 회사가 B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취득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어때요? B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취득했으니까 어차피 주주총회에서 내가 이길 거 아니야. 그 회사 전체 다 내 거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유명한 주식 인수라고 하죠. 영어로 멀지? 영어로 에쿼지션. 그래서 M&A. 그래서 M&A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합병과 주식 인수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로 그래서 사업 결합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 첫 번째로 사업 결합의 정의를 봤는데 사업 결합은 뭐라고요?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사업 결합인지 개별 자산 취득인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실제로 우리 시험에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중급회계에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사업 결합인지 개별 자산 취득인지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 그냥 계산 문제 예를 볼게요. 자, 여기 토지가 있고 토지 지금 공정가치가 100억이래.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대. 건물의 공정가치가 100억이래. 근데 내가 이거 두 개 합해서 250억에 산다는 거야. 이거 우리 중급회계에서 배웠는데 토지와 건물을 다 합해서 250억에 산대. 사서 계속 쓸 거래. 이거 어디서 배웠지? 유형자산 우리 최초 측정에서 일괄 구입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 이게 사업 결합이 아니라 개별 자산의 취득이면 일단 보세요.
개별 자산의 취득이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지. 토지 들어오고 건물 들어오고 여기 뭐가 와? 현금이 들어오면서 현금 250억 나갈 거 아니야. 일괄 취득해서 계속 구입하는 경우에 우리 어떻게 최초 측정치했어요? 최초 취득 시점에 각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했지. 그럼 공정가치 비율이 100이니까 125 이렇게 기재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사업결합이라면 어떻게 될까? 아직 사업결합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일단 할게요. 사업결합이면 이렇게 돼. 돈이 250 나가. 일단 회계처리 모양만 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렇게 회계처리하는지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사업결합에 해당하면 해당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재해. 뒤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 100 온다고요. 그럼 다 합해서 200억짜리를 250억에 산 거 아닙니까? 돈 내가 얼마나 더 썼어? 50억이나 더 썼지. 그래도 우리 중급회계에서 요 얘기했으니까 이 돈 더 쓴 50억이 뭐가 돼? 이게 영업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개별 자산의 취득이냐 사업 결합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아예 달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기준서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업 결합이 뭔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사업 결합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리 다음 시간에 객관식 문제 풀 건데 얼마 전에 회계사 시험이 나왔어. 개별 자산의 취득일 때 사업 결합일 때 각각 회계 처리해 보시오.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이 구분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예요? 사업 결합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결합의 의의까지 봤으니까 세 번째로 뭐 볼 거냐면 사업 결합의 조건, 요건 볼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교재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쵸? 규제 잠깐 봅시다. 보시면 사업결합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지배력을 획득하는 게 사업결합이다. 그 지배력을 획득하는 사람을 취득자, 그 다음에 피취득자는 취득자에게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상 사업이나 사업들을 말한다. 그럼 취득자는 기업이고 피취득자다 뭐가 되는 거예요? B회사에 만약에 A회사가 B회사에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면 사업결합을 하게 되면 A사가 취득자가 되고 B회사의 주주가 피취득자가 되는 게 아니라 B회사가 피취득자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소린지. 그래서 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나와 있어요? 사업결합의 요건 나와 있는데 사업결합의 요건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취득하는 자산과 인수하는 부채가 사업을 구성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이어야 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어야 돼. 내가 사업을 사오는 거지 자산을 사오는 것만 안 돼. 그리고 뭐 나와 있어요? 지배력을 당연히 획득해야 돼요. 요건 하나씩 좀 얘기해 봅시다. 요건 교재 보시면 그래서 지우고 볼게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 저는 안 보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하기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 그 유튜브 봤더니 남자 아나운서 나왔다면서요. 뭐 모르실 수 있겠죠. 근데 맥반석 집에 맥반석에 그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돈마호콩가 그거 거서 먹었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 유튜브 보니까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 홍대에 가면 무슨 수정 옥돌구이라고 있어요. 그 홍대에 가면은 거기 홍대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건데 삼겹살집인데 목살 팔고 그런데 불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맥반석을 깔아놨다고요. 맥반석을. 그러면 이제 여기 가스를 키면 이게 맥반석이 뜨거워져. 불판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에 이제 고기를 올려놓고 굽거든요.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이게 좋아요. 근데 제가 낮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지성이가 있었는데 얘가 엄청 살가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사장님이 세팅해주고 막 하시는데도 엄청 말 섞으면서 엄청 친해졌다고요. 그래서 이거 비법 여기 너무 맛있어요. 여기 비법이 뭘까 막 그랬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자기가 안 그래도 나이가 오래 들어서 이제 가게 그만하고 싶은데 자식들은 이거 물려받는다고도 안 하고 이거 뭐 여기 지금 하는 종업원 중에서도 이거에 관심이 없어갖고 이거 그냥 가게를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쉽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사장님 제가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나 회계사 공부할 때. 그랬더니 막 사장님이 막 가르쳐준다고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난 이거 불판이나 사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딱 옥돌 올라가 있는 이 불판만 딱 사가고 싶더라고. 봐봐. 이 옥돌 올라가 있는 불판만 산대. 이건 개별 자산의 취득이야. 근데 제 친구가 뭐예요?
이거 불판도 사고 이 가게 운영하는 방식도 배워갖고 자기가 돈을 벌어보겠대. 이게 사업 결합이에요. 야, 아시겠어?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사업을 구성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자산을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가게를 산다 그러면 이 가게의 자산만 사오는 게 아니라 가게의 자산 플러스로 이 장사를 하는 과정, 프로세스까지 다 사와야 된다고. 그게 사업 결합이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보자. 그래서 교재가 뭐라고 써놨냐면, 교재가 이 결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투입물과 그리고 투입물을 적용하여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돼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어요? 사업 결합에 요건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취득하는 자산과 부채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대. 근데 문제 보시면 거기 교재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업으로 구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세 가지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투입물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사업이 되려면 투입물이 있어야 된대. 투입물이 뭐야? 일반 기업이라면 종업원도 있고요, 재료도 있고요, 뭐 유형자산 이런 게 있겠지. 투입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뭐 과정이 있어야 된대. 아까 그 삼겹살집 얘기하면 이게 그 옥돌불판, 고기, 가스, 종업원 과정이 뭐예요? 장사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출물이 나와 있어요. 산출물이 뭘까? 옥돌불판 이용하고 종업원 돌리고 고객 구워갖고 장사했다고. 그럼 돈 나올 거 아니야. 그 산출물이 뭐예요? 이익 얘기하는 거. 이익. 돈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야 사업이라고. 어렵지 않죠? 좋아. 그래서 보시면 투입물, 과정, 산출물 나와 있는데 투입물에 뭐라고 써놓으시면 좋아요? 투입물에다가 재료, 재료, 종업원, 무형자산 이렇게 써놓으시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복습하면 또 헷갈리니까 과정에다 뭐라고 쓰면 돼? 프로세스. 다른 말로 운영, 과정이라고 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산출물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익, 돈, 번 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익, 번 돈 이렇게. 괜찮을까요? 좋아. 여기까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단순히 사업 결합은 기계장치를 하나 사오는 게 아니야. 학원에서 강사를 하나 사오는 게 아니야. 그게 뭐라고? 전체를 갖고 와야 돼요. 장사하는 전 과정을 갖고 와야 사업 결합이라고. 그럼 이제 전체 개념을 봤으니까 말 문제 나올 때 주의사항들을 볼게요. 옛날에 회계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그럼 사업을 구성할 때 반드시 부채가 있어야 될까? 아니 무부채 기업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해커스 인수한다 그러면 해커스 무부채 기업이야. 부채 없어요. 부채가 꼭 있을 필요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야. 사업 결합이 될 때. 선생님 자산도 꼭 있어야 자산이 있어야지. 자산이 있어야지. 하지만 부채는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셀프 스터디 보시면 산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이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스타트업 회사야. 지금 이익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지금 얘네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익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회사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쵸? 그래서 산출물은 꼭 있어야 돼? 안 있어도 돼? 산출물도 꼭 없어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세 번째로 보시면 그 뒤에서도 또 얘기할 건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서 완전히 독보적인 일타가 돼서 싹쓸이 했어요. 지금 했다는 게 아니라 싹쓸이를 했어. 만약에 if 했다면 이런 얘기 되나? 지금 이게 학원 역사가 있는데 옛날에 그 어떤 학원이 있어요. 두 글자짜리 학원이 있었어요. 엄청 유명한 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강의 안 하시는데 엄청 유명한 분. 그분이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독점이었어. 회계사 공부하면 무조건 그 학원 갔다고요. 그냥 없었어. 그래서 경영대 도서관에 애들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 보면 그 책이 표지가 옛날에 빨간 책이었다고. 노란 책이나 빨간 책. 그럼 다 빨간 책이나 다 노란 책 피고 있었다고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가. 근데 그제 뻘짓거리 하면서 그건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그죠? 예, 제가 만약에 그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한다면 그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 뻘짓은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뭐 새로 신생하는 학원들 다 사버리면 돼. 학원이고 그냥 다 은퇴시켜버리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회계사 강사, 회계사 세무사 강사로 완전 독점적인 사람이 됐대. 돈도 많이 벌었대. 우리 해커스 경영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학원 다 사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애초에 이 회사를 계속 만약 이 학원을 계속 운영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도 사업결합했대. 그럼 이거 사업결합 돼 안 돼? 사서 쓸 마음이 없대. 그래도 사업결합이 아니야. 그래도 사업결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시장 참여자가 사업결합인지 아닌지는 시장 참여자가 그 통합된 집합체를 사업으로 수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이때 매도자가 그 집합을 사업에 운영하는지 또는 취득자가 그 집합을 사업에 운영할 의도가 있는지와는 관련이 없다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걸 합병해서 사업결합해서 쓸 마음이 없어. 그래도 사업결합으로 봐요. 요것만 만족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슨 요건이 필요해? 요거 외에도 엔도로 두 번째로 뭐 지배력을 획득해야 돼요. 사실 이 지배력은요 뒤에 연결가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 지배력을 획득해야 돼. 그럼 지배력을 획득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배력을 획득하려면 첫 번째로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돼야 돼. 변동이익에 노출되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벌 돈이 바뀌어야 돼. 내가 관여함에 따라. 이해할 수 있겠죠? 지배력을 간다는 게. 두 번째로 뭐예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돼. 내가 얘가 번 돈에 대해서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 지배력을 간다는 게. 괜찮을까요?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피투자자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자신의 힘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 야, 너 이번에 100억 벌었다며? 나 원래 너 50억 벌을 줄 아는데 100억 벌었잖아? 그럼 나 돈 좀 더 줘.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한번 예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세계예요. 우리 학원 원장님이 계실 거예요. 제가 눈도 못 마주치거든요. 우리 학교 원장님. 우리 학원 원장님 나 지배하는지 보자. 변동이익에 노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인강을 찍지 마세요. 시강하시고요. 인강을 다 내릴게요. 그쵸? 나 노출되게 하잖아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원장님 있어요, 없어요? 해커스가 가져가는 거지 원장님이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원장님 나 지배하는 걸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쵸? 우리 엄마 한번 보죠. 엄마. 갑자기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윤도나 내가 어저께 꿈을 꿨어. 우리 엄마가 점을 보고 왔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지만 집을 보고 왔는데 너 이제 회계사 강의는 금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공무원만 몰입해. 그리고 엄마가 맨날 찾아서 울어. 그럼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효자거든요 보이랑 다르게. 엄마가 그래. 야 너 그래갖고 엄마 말 듣고 회계사 하라고.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 공무원 그만하라고 했다고 할게요. 회계사에 몰빵쳐고 해서 회계사에 몰빵쳤더니 정말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야 너 엄마 말 듣길 잘했지. 엄마 그치? 그럼 네 돈 다 내 거야? 그럼 네 돈 다 내 거야? 아니 엄마도 그건 좀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야 너 더 벌었으니까 엄마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알지? 그거는 안 돼요. 그쵸? 그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래서 엄마 나 지배를 못해요. 우리 안 해요. 그쵸? 제 강의를 볼 수도 있으니까 하트 붙이고 안 해? 우리 안 해요. 우리 안 해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너 진짜 제가 요즘 사실 농한기예요. 제가 6월까지 농한기고 7월부터 또 한 3월까지 겁나 바쁘거든요. 그리고 요즘 맨날 놀아요. 가족이 충실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일 좀 더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아? 이때 지금 뭐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어갖고 일을 더 했어. 그럴 수 있잖아. 그쵸? 뭐 그래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안에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이익에 대한 영향. 그쵸? 원래 5억 벌었는데 제가 10억 벌게 돼요. 아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더 줘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아내는 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맞죠. 개드립이고요. 이런 거라고. 그래서 보시면 일단 다진 지배력을 획득한다는 게 변동이익에 내 관여에 따라 노출될 수 있어야 되고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더 벌면 더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지배력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좀 막연하지. 좀 막연하잖아. 이거는 나중에 이 3장 연결을 가면 이거에 대해서 한 2페이지에 걸쳐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배력이 있다는 게 결국 뭡니까?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결국 사업결합이라는 게 뭐야?
내가 이 회사의 자산 부채를 일부 자산 부채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전체를 가지고 와야 되고 프로세스 전체를 가져가고 이 회사에서 버는 돈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소린지.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뭐 봤어요? 이제 지금부터 사업결합을 배울 건데 사업결합이 뭔지, 그 사업결합이 왜 개별자산 취득이랑은 다른지, 그럼 뒤에서 또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그럼 사업결합이 되려면 개별자산 취득이 아니라 사업결합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하는데 이런 요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말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 제가 줄쳐드린 거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넘겨보시면 사업결합의 유형이 있는데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합병과 주식인수, 그쵸? 이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뒤에서 할 것들을 한번 전체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그쵸? 뭐 싫겠지만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구조를 필기를 해도 좋고요, 그냥 지금 눈으로 봐도 좋고, 그쵸? 뒤에서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사업결합의 두 가지를 하나씩 배워볼 건데, 이 사업결합의 방법을 보면 법적 형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합병, A 회사가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합병.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주식 인수가 있다고요. A 회사가 의결권 있는 B 회사의 주식에 50%를 초과해서 취득하는. 괜찮을까요? 그럼 이때 알아야 될 게, 이게 왜 법적인 형식에 따라 나누냐면, 합병하게 되면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었는데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B는 없어져. A만 딱 남는다고요. 물론 역합병 같은 경우는 B가 남게 되지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A가 남게 된다고. A가. 아니면 어떻게 돼? A, B 둘 다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 C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합병은 언제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 합병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합병하고 나면 두 회사가 하나로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그냥 계속 회계 처리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합병은 합병 시점까지만 딱 중요해. 근데 주식인수는 어때?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잖아? 그럼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만 샀다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돼? 여전히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사더라도 A 회사, B 회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형식으로 B 회사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럼 나 봐봐. 법적인 형식은 이렇게 다르지만 둘 다 경제적 실질은 동일해. 자, 지금부터 합병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합병. 제가 이거를 우리 고급회계 종강할 때까지 진짜 뻥아치고 50번은 쓸 거거든.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을.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 아주 쉽게 얘기해볼게.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여기 A 회사에 재무제표가 있다고 할게. 재무상태표가. 그럼 A 회사 자산 장부금액이 있겠지? A 회사 부채 장부금액이 있을 거야. A 회사 자본 장부금액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B 회사의 자산의 장부금액, B 회사의 자산의 장부금액, 부채의 장부금액, B 회사의 자본의 장부금액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해? 합병은 A 회사가 B 회사에게 돈을 주고 B 회사의 자산 부채를 사온다며. 그쵸? 어려운 얘기 지금 하나도 안 할게요. 그쵸? 그럼 합병의 회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회사가 돈을 주고 B 회사 주주에게 돈을 주고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사오기 때문에 B 회사 자산 100%가 갖다 붙겠지. 그리고 B 회사의 부채가 100% 갖다 붙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합병 대가로 돈을 줬다고 할게요. 그럼 현금 나갔겠지. 뭐 영업권 이런 건 없다고 할게. 아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합병하게 되고 이거 회계 처리하고 나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A 회사 장부금액 이렇게 오고요. B 회사의 부채 100%가 오겠지. 그리고 A 회사의 부채 이게 오고요. B 회사의 부채 100%가 오겠지. 그쵸? 그리고 뭐가 와? A 회사의 자본이 오겠지. B 회사의 자본은 와 안 와? 와 안 와? 안 오지. 왜 안 와요? B 회사 주주한테 돈 주고 지금 받아온 건데 B 회사 자본을 왜 또 기재해요? 괜찮을까? 이게 합병이야.
그래서 합병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이 합병 직후에 재무상태표를 물어봐요. 그렇죠?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합치는 거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경제적 실질을 좀 사업결합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 사업결합할 때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요. 지분통합법이 있고요, 취득법이 있어요. 지분통합법, 취득법. 지분통합법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두 회사가 합쳐져도 시너지 효과 같은 건 안 난다는 거야. 야, 그냥 너랑 나랑 합친 거지, 너랑 나랑 합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니? 주식만 교환하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지분통합법은 결론이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차피 너랑 나랑 합쳐진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럼 내가 A 회사인 내가, 취득자인 A 회사 내가 B 회사 너 사온다고 니네 회사 자산 부채 뭐 달라지는 거 없다고. 그래서 장부 금액으로 승계해요. 괜찮을까? 그 지분통합법은 두 개가 합쳐진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B 회사의 자산 부채도 장부 금액으로 그냥 갖고 온다고. 이게 지분통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합병하게 되면, 사업결합하게 되면 시너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남녀가 결혼해도 시너지가 나건데, 물론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너지가 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는 시너지가 난다고. 시너지가 뭔지는 알죠? 1 플러스 1 하면 귀요미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 되면 이게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거 노래 몰라요? 귀요미송? 1 더하기 1은 귀요미 몰라? 때려쳐. 자, 보시면, 자, 취득법이 뭐야? 시너지가 난다는 거야. 그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너랑 나랑 합치면 뭔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공정가치로 승계해요. 이게 취득법이거든. 그럼 IFRS는 기본적으로 사업결합할 때 이렇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통합법으로 취득법을 나누는데, IFRS는 어떤 걸 원칙으로 할까요? 당연히 취득법이야. 그래서 IFRS는 취득법 베이스예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결합할 때는 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사업결합일에,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그럼 이거 회계처리 이제 채울 수 있겠네.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장부금액으로 돼 있더라도 사업결합하는 시점에 이걸 다 공정가치로 바꿔요. 이걸 다 공정가치로 바꾼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회계 처리할 때 여기 공정가치가 들어오겠지. 여기 공정가치가 들어오겠지. 좁지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 A 회사의 자산에 장부금액 들어오지만 B 회사의 자산은 합병하면 100%가 공정가치로 들어온다고. A 회사의 부채는 장부금액이겠지만 B 회사의 부채는 100%가 공정가치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영업권 얘기는 아직 안 할게요. 괜찮을까? 이 결론을 알아야 돼. 결론을 알아야 나중에 쉽게 금방 푸는 거지. 결론도 모르고 연결분계만 때리면 고급회계가 어렵다고 그런다고요.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 오늘이랑 다음 주에 뭐 배울 거예요? 이 과정 계속 배워 나갈 거예요. 그럼 이 합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도대체 이 B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할 때 주의사항들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배우고 나면 물론 지분법을 먼저 할 거지만 두 번째로 주식인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미리 좀 얘기를 해볼게. 뭐 인트로 하는 시간이니까. 주식인수. 그럼 주식인수는 봐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에 60%를 취득했다고 해볼게요. B 회사의 주식의 60%를. 그럼 봐봐. B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사업 결합하기 직전에 A 회사의 자산의 장부 금액을 보면 이렇게 있고요. A 회사의 부채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고 A 회사 자본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겠지. 봐봐. 이 연결은 무조건 이걸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야 들어. 여기도 뭐? B 회사의 자산의 장부 금액, B 회사의 부채 장부 금액, B 회사의 자본의 장부 금액 이렇게 있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 회사는 B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50% 초과해서. 그럼 50%를 초과해서 사게 되면 어떻게 돼?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지. 그럼 사업결합 맞잖아. 그럼 사업결합 맞기 때문에 얘도 취득법을 쓴다고. 그럼 당연히 이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뭘로 바꿔줘야 돼? 주식이 사더라도 50%를 초과해서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걸 공정가치 똑같이 바꿔. 합병을 하던 주식인수를 하던 사업결합을 하게 되면 B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무조건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로 측정해줘야 돼요. 플러스 알파는 나중에 얘기하고. 괜찮을까? 그럼 봐봐.
그럼 주식 취득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해? 이렇게 할걸? 현금 나가면서 여기 뭐가 아까 들어온다고 했어요. 50%를 초과해서 취득하면 이름이 뭐였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만 회계 처리된다고. 합병한 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돈 주고 사왔지만 주식인 쓰는 주식 60%를 사와서 주식으로만 기재한다니까?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하면 비회사의 재무 상태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아, 누가 우리 회사 주식 샀나 보지. 50% 추가해서. 대신 얘는 여기 뭐가 껴있어요? 여기 이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주식이 껴있겠지? 이렇게만 딱 돼 있다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연결을 배울 거야. 연결을 배우게 되면 연결의 결론이 뭐랑 똑같아야 되는지 알아? 이거랑 똑같아져야 돼. 이제 뭐 겁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배력을 획득해서 사업 결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얘는 자산과 부채를 사고 얘는 주식을 인수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실력이 오르면 결국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 그럼 결국 뭐예요? 지금 두 개가 똑같아져야 되는데 안 똑같잖아. 그럼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얘도 B를 지배하고 있고 얘도 B를 지배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모양이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되지. 두 개가 똑같아서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한다고? 연결을 한다고요. 그럼 연결 제거 분계가 아니라 이 합병 어프로치를 보면 뭘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야 우리 한번 합쳐볼까? 우리 한번 합쳐볼까?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B회사의 자산 100%가 와. 난 60% 취득했으니까 60%가 와. 생각해봐. 100%가 와야 돼. 왜 100%가 뭔지 알아? 난 이 회사의 주식을 60%만 취득했지만 주총에서 어차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다 내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내는 저의 지분의 한 60% 갖고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4명으로 돼 있는 내 집을 자기가 막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이걸 오빠 언제 팔자 막 이러고 있다고요. 왜냐면 주총에서 자기가 이걸 알거든. 그래서 100%를 갖고 오는 거야. 봐봐. B회사의 부채도 몇 프로 갖고 계세요? 100%. 내가 그때마다 한 얘기 있거든요. 너 이거 전세래. 너 이거 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우리 같이 갚아야 되는 거 알지? 잊지 마.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60 이거 없어질 거라고요. 이 60%가. 괜찮을까? 60% 하면 헷갈려? 그럼 이렇게 할까? 아직 뭐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주식을 100% 샀다고 생각해봐. 자산 부채를 산 게 아니라 주식을 100% 샀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여기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주식을 100% 사서 내가 지배하고 있지만 주식만 산 거잖아. 근데 쟤랑 결과가 똑같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합병 어프로치로 주식 100% 없앨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 회계 처리 해주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되겠어? A의 자산 장부금액 오고 B회사의 자산 100%가 얼마로 와? 공정가치로 오겠지. A회사의 부채 장부금액으로 오고 B회사의 부채 100%가 뭘로 와? 공정가치로 오겠지. 그럼 여기 뭐가 떠? 여전히 A회사의 자본이 장부금액으로 뜨겠지. 그럼 어때? 어때? 합병했을 때랑 똑같아지지. 그래서 이 과정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연결분계예요. 그래서 3장에서 이 연결분계를 계속 배울 거라고요. 근데 연결분계를 해서 만들어진 얘가 뭐야? 이게 연결재무제표예요. 연결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연결재무상태표지만 이게 연결재무제표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합병을 배울 건데 모든 선생님들이 합병을 먼저 가르쳐. 왠지 알아요? 합병하고 나서 연결을 배우면 결론이 뭐냐면 합병이랑 똑같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대부분 합병을 먼저 가르친다고요. 그거 아셔야 돼. 나중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연결했을 때 결론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이거랑 똑같아야 돼. 물론 이거랑 같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연결해서 배우면 돼요. 기본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사업결합까지는 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 11페이지에 사업결합의 유형이 나오잖아. 그래서 합병과 지분 인수까지만 봤는데 실제로 교재에는 여기까지만 써놨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결론은 이거라고요. 법적인 형식은 다르지만 결국엔 두 개가 똑같아진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볼 거예요? 요 사업결합 중에서 합병 얘기를 배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